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트리샤님인데요. 그녀는 영국에서 만난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하고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며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트리샤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인천 송도에 살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겪은 따뜻한 마음과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남편을 만난 건 영국에서였어요. 남편은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영국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과 저의 부서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고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었죠. 그렇다고 바로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흐뭇했죠. 그렇게 두 해의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남편은 한국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가 왜 영국을 떠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음식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물론 농담도 섞였지만 영국의 흐리고 쌀쌀한 날씨와 문화, 그 모든 것이 한국이 그리워서 떠난다는 것이었죠.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짝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꺼내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요. 한국어 공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는 문법만 이해하면 쉽다고 말했지만 저는 한자 단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한국어의 한자 단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죠. 그래도 끝까지 노력한 끝에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을 따고 한국에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과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남편은 웃으면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물론 그의 회사에는 취직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국 회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야근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회사마다 야근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연말에는 특별히 바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여기에 한국의 종무식 문화가 또 인상 깊었습니다. 종무식 때는 팀원들이 더 끈끈해지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그분과 연락을 이어가며 그는 점차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저와 만났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분이 저에게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이 많았죠. 그러나 다행히 그분은 제 연락에 반가운 반응을 보였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분에게 제 감정을 고백했고 그분도 저를 좋아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크리스마스에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결혼 정년기가 거의 다가와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자녀 계획을 세웠고 남편은 제가 아이들의 양육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3명의 아이를 낳기로 계획했죠. 저도 그게 아이들에게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모두 저한테 맡긴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자주 집안일을 돌보더라고요. 남편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임신이 쉽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 등록해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새 아이는커녕 하나도 힘겨운 몸이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제 친한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요즘처럼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흔치 않다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말라 해줬죠.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며 아이보다도 제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난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연차를 써서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보다도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같이 착한 며느리가 없다며 저를 친딸처럼 소중하게 대해 주셨죠. 또 아들이든 딸이든 요즘은 하나만 나와도 애국자라고 하시며 저에게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힘을 받아 열심히 난임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 부부는 아이의 태명을 정하고 남편은 태교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냈죠. 배가 완전히 불러와 출산 예정일 3일 전까지 우리는 커가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적인 걸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태권도나 유도 같은 무술을 시켜주고 싶었고 남편은 딸이면 체조, 아들일 경우 수영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출산 예정일에 저는 진통이 오지 않았고 우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임신이 일주일이 밀리는 상황이라 저는 너무 불안했고 남편은 바로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줬죠.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 아이가 과속 상태라며 언제 출산이 일어날지 모르니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제때 출산하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고 이런 일이 전부 제 몸이 정상이 아닌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백화점으로 가서 제 용돈으로 카페도 가고 달달한 것도 먹으러 가기로 했죠. 남편은 진통이 오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일도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던 도중 갑작스럽게 아주 강력한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냥 터진 것도 아니고 엄청 심하게 터져서 지금 당장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쓰러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대신 백화점 직원들이 119를 부르고 간호사와 의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후 다른 여성 직원이 저에게 침착하라고 영어로 말해주며 도와주었죠. 어떻게 백화점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데려오고 백화점 직원은 저희를 바로 가까운 빈 화장실로 안내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일사불란한 대응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급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의 화장실이 이렇게 아이를 낳기에 위생적인 공간인 줄도 몰랐습니다. 첫째에게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엄마가 호들갑을 떨다니. 그래도 잘 커져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든든한 형과 오빠가 되어주고 있죠. 참고로 둘째와 셋째는 산부인과에서 순산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리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하다니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지만 큰 위기를 잘 넘기셨네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사연 채널 왈칵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